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16강 진행하겠습니다. 선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를 선천이라고 하고 출산이 됐을 때를 후천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지금 후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 자체는 후천인데 만약에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와 신선이 잉태된다고 한다면은 부처와 신선인 우리 그 후천의 몸속에 선천의 세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천 속에 선천이 이제 있는 터전을 잡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후천의 수레바퀴와 선천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상호 에너지와 물질을 융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의 운행이고 후천의 운행이라면은 이것은 이제는 선천의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질과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도 물질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와 이쪽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고도화되는 과정이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라고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게 동양학적으로는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수화목금토라는 5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어떤 상이죠. 상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특성을 나타냈을 때에 배당되는 5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때 내 물질과 에너지가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도 수화목금토가 있고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에 수화목금토 있는 것이고 또 아스트랄 바디에도 수화목금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스트랄 바디라고 얘기했을 때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는 이 여러분의 몸은 피지컬 바디 또 여러분에서 선천의 세계가 열리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스트랄 바디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공간이 틀려요.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 아스트랄 바디를 신명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신명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 왔다 그거죠. 하지만 신명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신명이 되려면은 이 마무리가 돼야지 신명계로 완전히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신명계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쪽에서 수레바퀴의 물질과 에너지와 이쪽의 수레바퀴의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상호 연관을 거치면서 오행의 요소들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작업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신선이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작업이 여러분 몸속에다가 진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진종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진종자가 바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씨앗을 만들어야 돼 먼저. 그러니까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진 않았지만은 신선과 부처가 되는 씨앗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신선과 부처가 되는 씨앗을 진종인데 이 진종이 우리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섹스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수정란이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나비다, 진리의 수운이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정자와 난자를 표현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정자와 난자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근데 정자와 난자가 합해가지고 수정란이 형성이 될 때 이 수정란이 진종이라고 하는. 하지만 이 진종이 수정란이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애로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이 수정란이 그냥 배출이 돼 버릴 수도 있죠. 그냥 밖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란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배출이 되는 거를 누한다고 하는 누. 누라고 하는 것은 샌다 이거예요. 누. 여러분의 몸에서 우연적으로 수정란이 생성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를 못하면은 그냥 누설이 돼 버린대. 그래서 그걸 누하게 돼. 근데 만약 이 누설이 안 되고 이것을 보존할 수 있으면 그것을 누진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 했다. 누가 다 해서 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정란이 그 밖으로 이게 이 수정란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뒤에 시간이 닿으면 또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멸되는 행위 또는 외부로 이렇게 그 배출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행위 그 현상들 같은 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제 누진통이라고, 누진통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수정란이 더 이상 그 신성과 부처가 되는 씨앗이 더 이상 그 소실되지 않고 몸에서 계속 그 씨앗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신성과 부처로 이렇게 자라나오는 존재가 돼서 그 존재도 역시 또 씨앗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진통, 이때 이제 누진통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과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됐다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씨앗이 확실히 그 보유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이게 제가 보는 누진통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남성이 이제 정액을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시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정액 배출하고 여자들이 난자도 여자들이 한 달마다 한 번씩 월경하면서 이렇게 난장 하나씩 배란이 되면서 그 배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누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욕망, 그 어떤 섹스에 대한 음란한 욕망이 없어져서 이렇게 그걸 이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자지. 마음이라는 게 말자지인데 말자지가 말의 약물은 말이 몸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음경이. 그래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이 되는 거는 사실 여기 오 있잖아요. 여기에 왔을 때 여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 여기 오에 왔을 때 상태를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요 상태가 되면은 양성동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수레바퀴에서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수레바퀴가 여기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요. 요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쪽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요게 마음의 상태가 되는. 이게 마음의 상태라는 건 양성동체라는 뜻이에요. 양성동체. 그러니까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천재 뿌리가 맞닿아 있는 상태가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외부적인 육체에서 여러분의 음경이 이렇게 남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양성동체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큰 주기로 볼 때 여기까지 오면 여기 말 오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오자에서 양성동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누진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육백금성 바로 건근갑자라고 하는 이 씨앗이 그러니까 이쪽에도 육백금성이 있지만은 이 후천의 육백금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천의 육백금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후천의 육백금성, 이것이 진종인데
이것이 진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종을 가공을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선천의 600금성으로 바꾸면은 이 선천의 600금성이 우리가 얻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야,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6바라밀이라고 할 때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사실 선천의 6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천의 600금성을 6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거를. 그러니까 같은 건인데 요 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천. 그러니까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건은 어떤 거냐면은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볼 때에 여기에 생기는 요 건 있잖아요. 요거는 하단전 쪽에 있는 건이고, 요쪽 건 있잖아요. 요 건은 머리 쪽 여기에 있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차크라로 올라온 하단전에 여기 생성된 건이 요 건이고, 예? 그 다음에 그 후천의 건이죠. 후천의 여러분 몸속에 생성돼서 선천의 세계를 이 씨앗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천의 세계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 그럼 그것이 선천의 건으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씨앗이, 이 건이 이 선천의 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로 넘겨서 아스트랄 바디에다 심어가지고 그것이 변형을 시킨 뒤에 여기 새로운 건이 나왔을 때 요 건은 우리 몸에서 위치상으로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 여러분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그 송가채라고 우리 또 보통 하는 그 송가채 부분에 이 건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과 이 건은 사실 질적으로 달라진 거죠. 물론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 건이 고절한 건이지만은 이 건을 요 건으로 바꾼 것인데, 요런 우리가 6바라밀이라고 진짜 얘기할 때 깨달음의 경지에 딱 올랐다고 하는 것은 요 머리 쪽에 올라왔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쪽에 6건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도 8개가 있고 안에서도 8개가 있잖아요. 근데 바깥쪽에는 8개상의 6건이 안쪽에 있는 6건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문학 8개 하나만 가지고 제가 2개의 수레바퀴로 그냥 넣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복귀 8개라든가 뭐 정역 8개는 쓰질 않고 문학 8개가 사실 가장 설명하기가 사실 효과적이에요. 이 이치 자체는. 정역 8개는 뭐냐면은, 정역 8개는 요 신선의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육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문학 8개가 사실 가장 좋은 이론 체계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선에 대한 이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건이 2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건은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진종, 그러니까 여기 음부 쪽에서 쿤달리니가 올라와서 여기가 하단전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이때의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모습이 있을 때도 여기도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빈일규라고 하는 그 공간은, 우리가 현빈일규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에 많은 호흡을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하단전 쪽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단전 쪽을 많이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6건이 존재하는 곳이 사실은 현빈일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6건이 존재할 때는 여기가 현빈일규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왔을 때는 여기가 현빈일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이 주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웜홀, 이것이 현빈일규라고 하는 이 구멍이 상당히 웜홀 공간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이쪽에 피지컬 바디에서 아스트랄 바디와 연결되는 공간이 그게 현빈일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도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도 아닌 그 중간 그 과정, 그 중간의 터널,
그게 바로 현빈일규라고 하는 게, 그걸 워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현빈일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서 우리가 용어 비결하는 정북장 선생께서 표현을 하실 때 폐기를 해야 된다, 현빈일규에 들어간다 할 때 현빈일규라는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하단전 쪽과 이 상단전 쪽 양쪽을 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현빈일규는 하단전에서 만들어서 상단전으로 올렸을 때까지를 다 현빈일규, 그러니까 하단전과 상단전 두 지점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 소가,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는 소를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우리 내경도에서는 소가, 이 현빈일규가 작동하는 지점에서 소가 활동하게 됐는데, 이게 소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소가 이제는 경작을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내경도상에서 하단전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소를 그려놓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이 완전한 선천의 세계를 완성을 하고 신성과 부처가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소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와 있어요. 이 소가 여기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있는 곳이 현빈일규인데, 현빈일규라는 위치 자체가 하단전도 되고 상단전도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워몰이 이쪽 블랙홀 문에서 화이트홀 문 쪽으로 들락날락하는 문 터널이니까, 그것이 워몰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는 양쪽의 공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양쪽에 연결하는 공간이니까, 그게 있는 곳이니까, 그 있는 곳이 제가 천문과 지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문과 지호가 연결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천의 천문과 선천의 지호, 그 다음에 선천의 천문과 후천의 지호,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화이트홀과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되는 통로가 이 지점에, 이 양쪽에 요 사이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현빈일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여기는 아스트랄 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는 피지컬 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아스트랄계와 피지컬계의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오행의 요소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만들어져 나갈 때, 이 선천의 세계도 변하고 후천의 세계도 여러분 몸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지컬 바디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 피지컬 바디로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피지컬 바디도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선천 세계에서도 아스트랄 바디에서만, 이것이 아스트랄 바디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요 선천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아스트랄계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셀레스티얼계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선천의 세계라고 하는 요 수레바퀴는 사실 아스트랄계와 셀레스티얼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요 안에서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천문이 피지컬계고, 여기는 지호가 아스트랄계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쪽은 셀레스텔계로 바뀐 거죠. 요 안에서 아스트랄계가 셀레스텔계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셀레스텔계의 천문이고, 여기는 뭐야? 피지컬계의, 이때는 피지컬계도 아니에요. 이게는 이때는 또 코잘계, 이쪽으로 오면 또 코잘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코잘계라고 하거든요. 코잘계. 그러니까 밑에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피지컬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도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절반을 딱 넣고 보면, 절반을 딱 자르면은 이쪽이 피지컬계예요. 그래서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가 반응을 하는 거고, 자, 이쪽 절반을 딱 놓고 절반을 잘랐다, 이렇게 이 공간을 이걸 기준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볼 때에
이쪽은 잘 보면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인데 이쪽은 아스트랄계가 되고요. 예? 이쪽은 셀레스텔계가 돼. 선천에. 예, 이건 너무 크다. 이제 이쪽 절반은 아스트랄계. 근데 물질계도 어떻게 변하냐면 이쪽이 피지컬계인데 이쪽 절반은 또 이쪽 절반은 코잘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눈에 보이는 육체도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지컬계에서 코잘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천의 세계는 아스트랄계에서 셀레스텔계로 이렇게 또 돌고 있으니까 아스트랄계에서 셀레스텔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금 작대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지점.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그래서 요 요 지점에서 바뀌어요. 요 사자. 이게 위치가 요 아스트랄계가 셀레스텔 바뀌는 지점이 요 사고 피지컬계가 코잘계로 바뀌는 점이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에 점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점프. 이쪽에서도 점프하고 이쪽에서도 점프할 때 사자에서 점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점프되는 지점이 여러분의 이 점프의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심장 있잖아요. 심장의 대강의 심장 차크라 쪽. 심장 차크라에서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스트랄계가 셀레스텔계로, 피지컬계가 코잘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피지컬계의 천문과 아스트랄계의 지호가 문이 열고 닫히면서 웜홀이 가동이 돼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었어요. 여기서 4에서 아스트랄계가 셀레스텔계로 바뀌고 피지컬에서 코잘계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여기로 왔을 땐 여기는 셀레스텔계잖아요. 셀레스텔계 천문이고 여기는 셀레스텔계 천문이 이제 수레. 그 다음에 코잘계의 지호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천문과 지호가 또 바뀐 거. 이 천문과 지호가 개념이 이 천문과 이 지호가 아니고 이 천문과 이 지호로 이제는 천문과 지호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다른 세계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건금이 어떻게 변한가요? 그러니까 건금이 결국 피지컬계의 건금이 셀레스텔계의 건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사실상에 써선 요 육건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육바라밀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선도는 레이어의 이렇게 상호 시공간의 층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게 되는 읽으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광 반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스트랄계의 빛이 피지컬계의 쪽으로 이 광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 쏟아져 들어오고 또 여기서는 역으로 코잘계의 빛이 셀레스텔계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트랄계보다 셀레스텔계가 더 높고 레이어가 셀레스텔계보다 코잘계가 더 레이어가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층에서 아래쪽으로 빛이 내려온다 그 얘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게 빛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도 회광반조한다고 할 때 이 빛 광이라고 하는 것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광도. 그래서 광이라는 요소가. 그래서 이 광이라는 요소가 아스트랄계의 광이 이쪽 세계로 비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레스텔계보다 코잘계가 높기 때문에 코잘계의 빛이 셀레스텔계로 들어가면서 또 변화를 하고 있어서 이 회강 반조는 진행이 되지만은 회강 반조에 할 때에 이 회강할 때에 그러니까 이 회강이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회자다. 이 회자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아니냐. 회전을 이렇게 한다.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막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바깥쪽에서도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회전을 하면 어때요? 마치 태풍의 눈과 같아요. 바깥쪽에 태풍이 막 회전을 하고 막 움직이고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태풍의 눈이죠. 이게 안팎에 어떤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상호 운동이 있어서 그것이 그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서로 역방향으로 작동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런 식으로 이쪽이 남쪽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런 식으로 시공간의 그 봄, 여름, 가을도 다르고 작동하는 오행의 요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행의 요소들도 주가 뭐가 되느냐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력이 틀린다. 주력. 그러니까 여기 이쪽 세계에서는 지금 불이 화가 주도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금이 주도하게 되는 거라. 이 서쪽이니까 금이 주도하고 이쪽은 화가. 그러니까 여기는 수와 금이 주도하고 여기는 목과 화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하는 오행의 요소도 틀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의 기초로 해서 돌아가지만은 이 주도하는 요소가 이쪽에서 주도하는 건 수와 금, 이쪽은 목과 화 이렇게 요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우리가 회강이라고 할 때 이 변화를 시키는 주 요소는 불이란 말이야. 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화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화가 주도할 때에 일단은 이 두 세계 속에서 이제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웜홀로 지금 한마디로 웜홀을 통과해만 가는 구조인데 웜홀을 통해 가지고 이쪽 세계에다 빛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광을 보내. 그러니까 원격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광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빛으로 보내는 거란 빛을 보내서 빛을 이쪽 세계에서 이쪽으로 빛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광이 주요소잖아요. 불이 이쪽은 그럼 목하고 봄이니까 이쪽은 물질을 볼 때 목화가 되는 거고 아트락의 물질이 목화의 요소고 이쪽에서는 금수란 말이에요. 금과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기 화라는 요소 요게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화가 이제 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다 일단은 그 600금성이라는 진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걸 회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강.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의 작용이 회고 거기서 광이 비쳐 들어가는 것을 회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빛을 쐈어요. 빛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보통 수련할 때 여러분이 눈을 반쯤 내려감고 하단전 쪽에다가 여러분의 그 눈이 있다고 가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여러분이 열어서 열어져 있다고 생각해야죠. 일단은 해서 하단전 쪽에다 광을 보내는 그 의식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광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이 광이 눈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빛을 쏜다, 이쪽으로 쏜다, 하단전 쪽에 쏜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그 선천의 그 광이 그러니까 선천의 빛이 후천의 금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갈 때에 이때 반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이게 회광반조. 자, 회광반조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빛을 쏠 때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으로 보면은 여기는 태양이고 여기는 달의 운동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더 편한데. 그래서 여기 해와 달의 이치로 보면 여기는 지금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쫙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화, 그러니까 광을 보내니까 이쪽에는 아스트랄계의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이 떠서 이쪽에 광을 쏘는 거죠. 할 때 이쪽은 지금 밤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유부터 그 달이 뜨기 시작하니까 뜨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술에 왔을 때 확연히 보이는데 이때 이제 달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달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여기서 태양에서 이제 달로 이렇게 쏘는 개념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리게와 달을 뜻하는 간계로 해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괴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우리가 태양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은 태양총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의 좀 약간 차크라 개념이나 단정 개념이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있지만은 일단은 위쪽에 태양이 운행을 하고 있고 이쪽에 달이 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쪽에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감은 달이고 리가 태양이다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래서 여기 물이고 여기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 속에 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 속에 금들이 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뭡니까? 폐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폐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폐기를 한다는 것은 호흡을 해서 여러분들 호흡해서 외부에서 호흡을 뱃속 안에다가 오래 참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폐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이치적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기 있는 금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금들이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정. 그러니까 이 금들을 정이라고 하는 거다. 이 정들을 녹여가지고 기로 만든 뒤에 이쪽 세계로 넘겨보내서 이쪽 세계로 다시 넘어오지 않게 이쪽 세계로,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있어서 누설된, 이것도 똑같이 누설되는 개념이죠. 누설되지 않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우리가 녹여가지고 이쪽으로 넘긴다 그 얘기. 이쪽으로 넘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북창 선생이 폐기라고 하는 이 폐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잖아요. 폐기.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닫아 건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닫아 건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는다, 폐문한다는 게. 그때 뭐를 한다? 길을 보내고 난 뒤에 문을 닫아 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정기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을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에 있는 정을, 그게 금이란 말이에요. 정을, 이게 금이다. 이것이 후천의 금이다라는 거예요. 후천의 금이라는 요소를, 이것을 이제 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납. 이것을 기로 바꾼 뒤에, 그러니까 에너지로 바꾼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에너지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거기서 순수한 부분만 이렇게 용에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순수한 부분만, 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부분을 용에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물이다 여기 하는 것을 용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순수한 부분, 그것을 에너지의 양한 에너지, 음한 에너지가 아니고 양한 에너지를, 순수한 양성의 에너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 세계에다가 보내서 이쪽 세계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아 건다는 뜻이잖아요. 폐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폐기지. 무슨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으로 해서 무슨 외부에서 기를 이렇게 호흡을 해서 오래 참고 1분 참고 2분 참고 그게 하면서 아래 빼다가 모아서 꽉꽉 누르고 있는, 그거는 몸을 망치는 행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팩이라고 우리 정부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 정부찬 선생이 그 용어 비결에서 팩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후천의 기운을 선천의 세계로 보내서 그 세계에서 다시 후천의 세계로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게 문을 닫아 걸어서 요 안에서 요 아이를 길러내는 에너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를 해야지 자궁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이렇게 그 폐에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딱 가둬가지고 애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애 몸속에다가 넣는 게 폐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용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을 여러분이 몸에 금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금을 용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용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자하고, 이것이 남자 여자가 섹스를 이렇게 하면은 여자 몸이 막 달아지잖아요. 그럼 여자의 몸에서 그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그 몸이 만약에 그 수정란이 생기게 되면 애를 키울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그 여자의 몸 자체가 반응을 해서 이런 기를 만들어낸다고요, 여자 몸 자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신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하늘의 신이 빛을 보내서 여러분의 몸을 녹여서 그것을 용해를 하는 게, 근데 녹이는데 뭘 녹였냐면은 금을 주로 녹여서, 금 중에서도 순수한 그게 땅 속에 있는 광석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걸 추출을 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녹이는 과정이고, 그 녹였을 때 이 진종자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진종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진종자를 키우려면은 진종자를 그냥 그 수정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정란의 그 양태 자체가 수정란이 수조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천억 개, 경계, 뭐 수조개, 이게 한 3조개 정도 돼서, 그 사람의 몸이 애 나올 때도 하나의 수정란이 3조개로 이렇게 3조개로 분열 발생하잖아요. 분열해서 3조개로 이렇게 분열 발생하면서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 모델이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이 수조개로 이렇게 들어갈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렇죠. 그게 기란 말이에요. 그 물질을 아무 물질이나 이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애가 먹는 물질이 있다면 애가 흡수하는 이 수정란이 이렇게 몸으로 그 수정란에 어떤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그 순수한 양기만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합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합해 나가려면 우선 용해하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소성하고 용해하고 분리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 뜻이에요. 소성이라는 건 부드럽게 만든 뒤에 이제 일종의 여러분의 몸속에 사실 쌀알갱이 같은 게 많은데 금이야. 그게 금을 모아다가 가루로 낸 뒤에 밀가루 반죽, 쌀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게 소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물속에 넣어가지고 쪄낸다고 하는 게 용해, 이렇게 물속에 넣으면 용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 쪄낸다 하면 분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성과 용해와 분리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물질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금의 요소들을 추출을 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첫 번째 건근갑자와 똑같은 질의 양적인 순수한 양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체로 만들어서 이쪽 세계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가둔다. 가둬야지 그것이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두는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팩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호흡을 해서 그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해서 여러분 몸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래 참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호흡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흡을 왜 하는 거냐면은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갈 때에
태풍과 같이 이렇게 몰고 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 에너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호흡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호흡의 그 파동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조절. 그러니까 여기서 광을 계속 쏘는 행위를 하려면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으로 막 드러나는 의식들이 잠잠하게 사그라들면서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호흡 조절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호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보낼 때의 그 운동 에너지로서 운동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뭐냐면은 그 호흡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게 이 손풍이란 말이에요. 손풍. 제가 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이라고 목화라는 목화의 역할이 있는데, 화는 광이고 목은 이게 바로 바람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기 요게 뭐냐면 진괴고 요게 송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괴가 나무고 이거 송괴도 나무란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호흡 바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손괴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손괴가 하는 역할이 바람과 관련된, 호흡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태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태식이라고 할 때 안에서 자동적인 호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손풍이 가동되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선천에 있는 이 손풍이 바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물질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이쪽에다가 먹이는 역할을 손풍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게도 중요한 괴란 말이에요, 요게. 그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회강 반조를 해서 회강 반조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제 뭐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이쪽에 태양이 뜨고 이쪽에 달이 있어가지고 태양의 광우를 쏘면은 어떻게 돼? 이쪽이 그 소성과 용해와 분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그 몸속에 그 진종자가 생성이 된다 이거죠. 건금이. 그래서 건금과 그 소성 용해 분리한 물질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에 가둬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이제는 회강 반조, 여기서 뒤에 반조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광만 쌓아놓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광을 쐈다 할 때에 광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광을 쏘면은 이렇게 빛을 쐈단 말이에요. 빛을 쏘면은 빛이 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사한다는 얘기잖아요. 반사해서 비춘다는 뜻이에요. 반사해서 비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사해서 비춘다고 하는 것은, 반사해서 비춰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사해서 비춰가지고 자, 여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 반사가 됐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쏘는 빛이 있고,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 있을 때에 이거는 이제는 이로, 그래서 이제 이건 달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사돼서 나올 때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실 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쪽 달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달을 좀 크게 놔가지고 할 때에 이게 여러분이 여기다 빛을 쐈어요. 이렇게 웜홀 통해서 이쪽에다가 쏘면은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요 지점 보니까 이게 요거는 광을 쏜 거고 요거는 반조한 거예요. 반에서 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이 반 있잖아요. 반대쪽 반사가 돼서 조한다는 거, 비춘다는 뜻이에요. 비춰서 반사해서 이렇게 비추니까 여기서 내려온 거와 요거가 부딪혀서 여기서 간섭광을 만들어내서 간섭광.
간섭광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회전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꼬여 들어가면은 여기서 간섭광이 뭐를 생성해내냐면은 이 600금성을 생성해낸단 말이에요. 600금성. 하나의 종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쏘고 반사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오목렌즈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으니까. 이게 오목렌즈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면은, 자 이렇게 됐다면은, 자 오목렌즈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돼 있다, 달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쏴서 이렇게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쏘면은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쏴서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여기서 계속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 빛끼리 서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만나는 거예요. 한번 달에 비춘 뒤에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간섭광이 생길 때 이때 무엇이 생기냐면은 이때 그 그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 근데 이 홀로그램이 뭐냐면 빛이 응축이 된 거죠. 양쪽에 그 태양의 광과 달의 광이 합쳐져서 간섭을 일으키면서 그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이게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게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빛의 알갱이가 생기게 돼. 이게 빛의 알갱이가 생길 때에 알갱이로 뭉친단 말이에요. 빛의 알갱이. 빛의 알갱이로 뭉칠 때에 그 빛의 알갱이를 사실 600금성이라고 한 거다 그 얘기예요. 빛과 빛을 합쳐놓은 게. 그렇게 될 때 그 빛의 알갱이가 어떤 식으로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냐면은 마치 홀로그램과 같은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는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요게 이제 홀로그램인데 요런 식으로 되면 이런 홀로그램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빛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요게 하나가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그 응축된 것이 형태 자체가 요것이 그 진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태초의 종자를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우주를 만드는 종자가 이게 이제 수정단이죠. 종자를 홀로그램 구조로 3차원적으로 형성한다 이거예요. 3차원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3차원적으로 홀로그램이 형성이 돼서 요게 알이 요게 단이란 말이야. 진종자란 말이야. 요게 단이 요거에. 그러니까 아직 기의 상태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요런 게 홀로그램 요게 기의 상태에 있는 게 기. 그러니까 그 기의 상태인데 그다음에 이 홀로그램을 더욱더 구조화를 시켜 나갈 때 그 구조화 된다고 하는 것은 눈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점차로 눈의 형태로 만들어 눈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눈의 형태로 만들어 나갈 때에 이제는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 빛이 응결한 것 뿐이잖아요. 지금 빛이 응결을 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홀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지. 아직 이게 그 빛이 없어지면 이것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게 여기에 이제는 금속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이걸 고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흩어지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정화시키는 작업이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제가 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 여기서 수와 금이니까 그 물속에다가 이 빛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달빛을 받쳐가지고 여기 응축해내면은 거기다가 금을 붙여가지고 점차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고도화된 어떤 구조로 이렇게 그 동그란 단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형성해 나갈 때에 그것이 눈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눈의 형상으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홀로그램이었는데 홀로그램을 완전히 그 물질적 구조로 이렇게 고화시키는 나가는 작업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홀로그램은 여러분 몸속의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하단전 쪽에서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물질적 구조로 완전히 그 눈의 구조로 되는 거는 이 상단전에 올라와서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 구조로 되는 거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로 볼 때 여기는 홀로그램이 있는 거고 여기는 눈의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